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프리레지 이어라고 해서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하게 되는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요. 저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프리레지 트레이닝에 어떤 타입이 있는지 소개를 한 다음에 각 프리레지별로 어떤 타임라인을 따라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Q&A 세션은 제이님이 발표하신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노팅엄에서 4년 약대 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태권도 커뮤니티 소사이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활동을 계속했었고요. 하면서 또 각 매년 저는 리서치 활동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는 아이잼이라고 해서 제가 2학년 때 참여했던 리서치 활동인데 이때 같이 참여를 해서 미국에 가서 대회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완전 이렇게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롱이튼이라는 곳에 커뮤니티 약국에서 프리레지를 시작했는데요. 네,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리레지에는 뭐 동네 약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대학 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약국을 골랐어요. 나중에 그 이유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안에 보이는 약국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에 어떤 타입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금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듯이 커뮤니티라고 해서 동네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스피탈은 그냥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크게 산업체로 넘어가서 GSK나 혹은 다른 인더스트리 쪽에서 파마스티컬 컴퍼니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종류로는 GP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냥 그냥 가정의학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동네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본인이 정신과나 혹은 다른 스페셜티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커뮤니티를 6개월 하고 하스피털을 6개월 한다거나 GP에서 6개월을 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6개월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같이 뭔가 섞여져 있는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인더스트리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6개월을 환자를 페이싱하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만 1년을 할 수는 없고 인더스트리를 고르게 되면 커뮤니티나 뭐 허스피탈 같은 경우로 6개월씩 빠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럼 이제 크게는 커뮤니티와 하스피탈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커뮤니티 파마시를 제가 먼저 선택한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영국은 이제 크게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네 약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뭔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그냥 동네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GP나 혹은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뭐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바로바로 약속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파마시에서 되게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준다거나 혹은 약을 판다거나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다양한 면모를 보고 싶어서 이제 커뮤니티 파마시로 지원을 했었고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커뮤니티로 가든 하스피탈로 가든 이거는 동일하게 프리랜서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시험을 6월 말에 보통은 6월 말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보통 주어져요. 그래서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약국 내부에서도 트레이닝을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터컵이라든지 뭐 혹은 MPA라든지 하는 이제 외부 회사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매달 수요일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마다 트레이닝을 받아서 일을 가지 않고 대신에 주제별로 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심장 질환이라던가 하는 주제별로 트레이닝을 받고 같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같은 코호트에 있는 친구들과 뭔가 토의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커뮤니티 파머시에 가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이 마케팅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병원과 다르게 커뮤니티 파머시는 어쨌든 그 동네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먼저 뭔가 약간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 공부라든가 하는 거를 먼저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OTC 세일이라고 해서 영국의 약들은 뭐 이제 크게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프리스크립션, 즉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약들이 있고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들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약국에 가면은 내가 환자들한테 그냥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약이 무슨 약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있는 약국에 따라서 기침약이 어디에 있고, 뭐 배탈이 났을 때 줄 수 있는 약은 뭐가 있고, 어떤 환자가 어떤 특정 약을 먹고 있으면 내가 팔 수 없는 약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특정 약들은 법규에 제한이 되어서 크게 뭐 한 박스만 팔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들을 좀 약간 체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디스펜서리, 즉 조제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방전이 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약이 디스펜서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약을 조제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는 등등 디스펜서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처방전이 들어오면 약을 조제해줘서 배우는 거를 넘어서 저희 약사님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약을 나눠줄 때 어떤 약은 어떤 식으로 주의해서 먹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음식을 주의해야 하고 하는 거를 항상 저를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가는 약국마다 좀 경험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레지를 지원하기 전에 그 약국에 한번 알아보고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디스펜서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CD 레지스트레이션과 디스트럭션, CD라는 건 지금 컨트롤 드러그를 줄인 말인데, 영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도 많이 잘 처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야 하는 약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오남용이 리스크가 큰 약들을 이제 따로 CD라고 정의를 내려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약들은 환자들한테 나가거나 혹은 환자들이 뭐 먹지 않는다고 해서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는 항상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약사님이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디스펜서리나 OTC 셀 같은 게 좀 익숙해졌다 하면 프리레지한테도 이제 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약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거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약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저희 약국은 이제 서비스를 되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약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혈압을 잰다거나 EHC라고 해서 사후피임 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NMX는 새로운 약을 어떤 먹을 때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약사가 설명을 해주고 일주일, 뭐 2주일, 한 달 뒤에 팔로우를 해주는 서비스고요. 백시네이션이라고 해서 매년 독감 백신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약국에서 하고 있고, INR은 특정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제 피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약국들이 있어요. 이보다도 더 많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약국도 이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가 이 약국을 선택했던 이유도 약국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프리랜서로서 배울 점이 많고 뭔가 다양한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제가 이제 놓여질 수 있어서 그런 이유에서 저도 이 약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게,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는 이제 약국 내에서도 서열이 있게 되는데, 뭐 매니저가 있고 약사가 있고 디스펜서리 스태프들이 있고 어프렌티십 하는 학생들이 있고 뭐 프리랜서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매니지를 해야 되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프리랜서들은 위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보통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프리랜서들이 약사가 되게 되면 그 디스펜서리 조제하는 그 팀들을 다 매니지를 해야 되는 위치에 되기 때문에, 그걸 프리랜서 이제 한 중후반 정도부터는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 스태프들을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를 또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가 커뮤니티에 대한 간략한 타임라인이었고요. 하스피탈 파마시로 프리랜서를 가는 친구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가 부탁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 한 하스피탈에 보통 프리랜서가 한 4명에서 뭐 많게는 8명까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노팅엄 근처에 있는 한 병원에 대한 타임라인인데, 거기는 한 5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숫자들이 몇 주차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이렇게 5명의 학생들이 다 같은 병동에 가거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로테이션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해서 결국은 이제 모든 병동을 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 프리레지가 커뮤니티 프리레지랑 크게 다른 점은 좀 더 클리니컬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메디컬 월드를 돌고 옹콜로지 워드를 들고, 워드는 이제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국의 병원은 이제 뭐 암 병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호흡기 질환 병동이라던가 워men and children이라고 산부인과 병동이라던가 병동별로 되게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서로 특징들이 다른 병동들을 하스피트 프리레지 1년 기간 동안 돌면서 각 병동에 대한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모든 병동을 돌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 병동을 약간 모니터하고 약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처음 입원을 했을 때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어떤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었는지, 혹은 OTC로 어떤 약을 사서 먹고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드러그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사님들이 파악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처방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처방이 된 약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또 하고, 또 이제 퇴원해서 나갈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처방이 되어서 나가는지에 대한 크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질문은 나중에 제이님이 발표를 한 다음에 같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